이제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다행인 게 김건희 특검 16개 혐의 중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저는 제일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김건희 특검 가장 관심 많은 1호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삼부토건 관련한 13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전 회장인데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짧게 정리를 하고 우리 세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멤버 이종호 블랙펄. 블랙펄 기억하시네요. 네. 김건희, 이종호 그리고 이 조성옥 네. 삼부토건 전 회장 네. 그리고 주가 조작범 이모 씨 네. 그리고 현 회장 이일준 현 회장까지. 이 5명이 다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돼 있어. 그래요? 예, 요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4일 멋쟁이의 병 단톡방 다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네,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가 단톡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3부가 골프장일 수 없는 이유. 네. 이종호는요 3부 토건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한 적이 또 있어요. 그래요? 그 녹취가 있어. 녹취록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23년 9월 11일인데요. 이종호가 지금 그 조 회장 조모모의 네. 아버지가 삼부토건 회장이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조모모를. 삼부토건 회장이 아들 조모 씨를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삼부토건 또 들어가지. 그러네. 3분의 1 체크하고 근데 또 삼부토건 들어가지. 하필이면 또 이종호는 김건희랑 또 관련이 있지. 그렇죠. 그리고 주가 조작범이지. 그렇죠.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5월 16일에 윤석열 김건희는 또 한국에서 젤렌스카를 또 만납니다. 젤렌스카. 요건 젤렌스키고. 네, 이건 젤렌스키. 젤렌스카. 여사. 젤렌스카를 또 만납니다. 네. 스키스카. 스키스카. 네. 이게 그리고 3부 체크하고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2일.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5월 22일. 5월 22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삼부토건 관계자들 등등 해서 폴란드로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포럼에 참석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5월 23일에 삼부토건은 현지 업체들과 함께 재건 사업과 관련한 MOU를 맺어요. 요거. 맺습니다. MOU. 자, 그런데 이 금감원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 삼부토건은 재건 사업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역량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이 MOU를 통해서 이거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부양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짓, 그러니까 MOU를 맺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던 이런 짓을 너무너무 잘하는 한 주가 조작범이 있었어.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가 삼부토건 비공식 부회장이야. 비공식 부회장? 비공식 부회장이야. 또 막 연결되지. 근데 그 주가 조작범이 웰바이오텍의 회장이야.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하고 같은 시기에 똑같이 재건 사업 테마주로 엮어서 올랐다는 거 한번 다룬 적 있죠. 또 연결되지. 이야. 됐지. 네. 근데 이 주가 조작범 이 이모 씨가 아까 삼부토건 회장 있죠? 네. 회장 전 회장 조모 씨. 오케이. 그 삼부토건 조모 씨하고 현 회장을 연결해 줘 가지고 조모 씨가 이모 씨가 그래서 현 회장한테 주가를 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탁탁탁탁 뭔가 연결돼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전 회장도 관련성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야. 아, 오케이. 이거는 이해됐어요. 됐죠. 네. 근데 그 중심에는 김건희가 다 아는 사람들인 거지. 이 5명을. 5명을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연결이 차곡차곡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논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양평고속도로 이 의혹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국가의 사업에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국가 사업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보세요. 본인들이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본인들하고 친한 회사 보내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뒤로 캐시백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 네. 양평고속도로도 뭐예요? 김건희 그 땅 일가 땅이 거기 있으니까 종점 바꿔가지고 또 땅값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캄보디아도 어때요? 국제 원조 사업. 그러니까 ODA. 우리가 지금까지 30억 넘게 해외에다 그렇게 줘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몇백억이 가가지고 거기에 쓰리 쿠션으로 돌려서 받으려고 했다는 정황. 네. 그러니까 또 김건희의 주가 조작하면 도이치모터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또 캄보디아 가고 저축은행 같은 걸 차렸다는 맞아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종편에서 좀 해. 안 물어본다니까. 입만 뻐끔뻐끔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정말 국가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의 사익을 곡간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 저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네. 아니, 저도 좀만 더 추가하면 아, 뭐 또 추가할 게 대왕고래 사건도 기억이 나고 또 창원산단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패밀리 비즈니스라 함은 김건희 씨가 그 정점에 있고 직간접적으로 그동안에 뭐 도이치부터 해가지고 해왔던 이 버릇을 가지고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본인들이 이 합법성을 가장해가지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까지 수사를 해도 검찰에서 진작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동안에 쌓여오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16개 혐의가 늘어나는 네. 이 상황까지 된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다 발본색원 해야 네,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희룡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에 이 나쁜 검은 거래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원희룡이? 근데 거기에 장단 맞춰서 앞장섰다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해요. 그렇지. 그분도 패밀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로. 근데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삼부토건 임원들 데리고 우크라이나 간 거 아닙니까? 폴란드. 제게 폴란드 갔다고. 70 제게 77위. 폴란드를 갔다고. 우크라이나 이런 게 고발당해요. 이런 게. 아, 오늘 피곤하네요. 많이 약하네. 많이 안 다루셔가지고. 아, 이걸 안 다루다 보니까. 저는 매일 다루니까 이제 폴란드 매부쇼에 좀 익숙해져야겠는데. 폴란드에 가셨구나. 네. 그 가까운 곳이니까. 네, 5월 22일에. 알겠습니다. 와, 근데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아, 넘어가지 않지 나는. 위험하죠. 아, 위험합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나는 또 사과해야 돼. 사과 방송 봤습니다. 네. 야, 이 삼부토건 냄새 아주 짙죠. 그렇죠. 야, 어떻게 그 웰바이오텍이 주가 부양이 돼가지고 그것도 주가 조작 혐의 짙게 받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우리 그때 한번 다뤘던 거 알지? 네, 알아요. 근데 그 회장이 이런 MOU 장난질로 처벌을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삼부토건의 비공식 부회장이고. 그렇지. 이야. 그리고 전 회장하고 현 회장을 연결시켜줬고. 미친다 미쳐. 아니, 근데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왜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에 연관된 아주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어요. 두 사람을 중매한 사람이 전 회장이에요. 조남욱 전 회장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중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하기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한 조성욱 회장하고 조남욱 회장은 같은 조씨가 아닙니다. 네. 네, 그건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 대선, 이번 대선 말고 지난번 대선 윤석열 전 이제 후보였던 당시에 후보와의 연관성 과서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특수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실제 삼부토건이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2000년대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의혹으로.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이었어요. 근데 삼부만 빼줬어. 그래 기억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부와 윤석열의 연관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부터 있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웰바이오텍이 우리가 그때 다뤘는데 조금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 웰바이오텍 혹시 그 주가 있나요? 주가? 여기도 지금 같아요. 똑같아요. 삼부토건이랑 시기가. 왼쪽, 오른쪽이 웰바이오텍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주가 조작범이
웰바이오텍 회장이고 삼부토건 비공식 부회장이고. 전 회장 현 회장 연결시켜주고. 끝났잖아. 일단 잡아놓고 시작해야지. 맞아. 맞지? 예. 요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종편 나가시는 분들 꼭 종편에서 한 번 정도만이라도 다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짧게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보다 난 검찰을 비판하고 싶어서 다루는 거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다루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근데 검찰의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잠깐 다루고 갑니다. 네. 검찰이 완벽히 털어줬죠. 그렇죠. 무혐의로. 예. 털어줬던 그 검사들 다 도망갔죠. 맞아요. 한 명 빼고. 사진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요거 얼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조상원이는 안경 작은 거 끼고 다닙니다. 네, 저 기억합니다. 이자들이 김건희를 털어줄 때 내세웠던 증거 중 하나, 근거로 삼았던 증거 중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 씨의 녹취를 근거로 삼았었어. 검찰에서. 네. 그래서 이 녹취 봤더니 김건희는 뭐 주가 조작 아예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이용당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털어준 거야. 네. 근데 이 주포 이모 씨가 2021년 김건희가 자신 덕분에 떼돈을 벌었다고 하는 녹취가 있었어. 근데 이게 이번에 KBS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얘네들 진짜 와 그 녹취를 검찰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렇진 않아. 아, 그건 또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일부만 갖고 있는데 그 일부는 김건희가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주가 조작과 관련 없다는 걸로 근거로 해가지고 풀어줬고,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검찰이 뭐 일부러 갖지를 않았던 건지 내가 그건 모르겠어. 네. 자, 그러면은 주포 이모 씨의 녹취 중 한 대목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가 나 때문에 떼돈을 벌었어요. 김건희 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김건희 증권 계좌가 신한이에요, 신한. 왜냐하면 1,800원짜리 해가지고 3,000원까지 샀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근데 저 1,800원인데 3,000원까지 갔다고 했잖아. 네. 근데 1차 주가 조작 시기 보니까 딱 맞아. 그 금액이? 그 금액이야. 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허황된 뻥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딱 떨어지더라. 뒷받침이 되네. 그리고 투자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로 22억 원어치 사줘가지고 제가 주문 다 해준 거예요. 와. 자, 그리고 이 주포 이모 씨가 김건희랑 엄청나게 가깝게 지냈었나 봐. 관련 녹취 봅니다. 자, 전화로 오빠 주식 이거 어떻게 사야 돼 이거. 그래서 줘봐. 너 그래서 얼마 있어? 그러니까 다 똘똘 뭉치면 그리고 김건희 걔네 집에 한 100번도 더 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와, 녹취에. 김건희가 뭐 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자주 놀러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와, 그리고 이 주포 이모 씨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 날아갈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윤석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저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이모 씨에게는 김건희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담긴 자신과 관련된 녹취록이 600페이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모 씨 주장은 근데 검찰도 이 녹취록 600페이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걸 확보는 못했어. 이제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잠깐 좀 녹취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이는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녹취록이 한 600페이지 있지. 그거 아는 애한테 넘겨주면 걔는 내 입으로 그냥 하야야 라고 21년에 와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나는 이 검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김건희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빼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주가 조작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말도 안 된 변명으로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를 안 하니까 처벌을 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증권사 직원에게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이동형 휴대용 그 중계기 인터넷 중계기 일명 액이라고 액. 하죠. 이거 가지고 다니면은 매매할 때 추적을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에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왜 4년 6개월 동안 못 찾다가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찾을 수가 있냐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검찰이 눈을 감았다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소 다 분리해가지고 해체시켜야 된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다. 아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그동안에 저평가돼 왔던 것들이 사실 김건희 일당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주식 시장의 신뢰를 다 깎아먹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그동안에 망쳐왔던 그 주범들을 검찰이 비호해 줬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저는 엄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